사실 이 기능 자체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어렵지 않은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 역량을 잘 갖추고 이 기능을 극대화 시키려면요, 실은 우리가 이 매뉴얼을 어떻게 툴을 잘 다룰 것이냐, 이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도구들을 어떻게 적세적소에 쓸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칼을 여러분들 잘 갈고 닦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요리할 때 여러분들 그 요리에 최적화된 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 잡는 칼에 닭 잡는 작은 칼을 쓸 수는 없겠죠. 또는 여러분들 뭐 닭을 잡으려고 하는데 엄청 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재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국에다가 설탕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설탕은 아무리 맛있는 단맛을 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찌개에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적세적소에 필요한 때로는 분석이 있고요, 때로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시각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모비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실 텐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다음 영상들에서 쭉 이어지는 것들은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그냥 툴을 익히시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세적소에 이런 그 툴, 소위 이제 모델링을 쓸 것이냐까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각화는 어떻게 잘 제시할 수 있느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데이터 세트 준비를 하고 편집을 하고 분석을, 아주 기초적인 분석을 하는 걸 오늘 학습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위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작업만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불러와서요. 자, 이것을 전처리하고 이것을 다시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석을 하고요. 이때 이제 각 필요한 모델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잘 시각화할 것이냐.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자, 파이프라인, 하나의 관처럼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업들이다. 자, 이거 하나만 뚝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준비하고 편집하는 것은 자, 결국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작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각각 파일에 저장하는 파일 형식자예요. 자, 엑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CSV 파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콤마로 세퍼레이트 분리되어 있는 그런 밸류 값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XLSX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또 엑셀 파일은 근데 저장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SLXX가 아니라 CSV 파일로 저장하신다면 파이썬에서도 쓸 수 있고요, R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모든 세스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 CSV 파일은 다 확장자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CSV는 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다루시게 될 그런 파일 확장자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모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자모비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OMW라는 요 형식으로 파일 확장자명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SPSS는 잘 아시다시피 SAV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변수를 속성 그리고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셋업이라고 하는 자, 이런 우리가 부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컴퓨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변수를 계산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커서가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변환할 때 쓰고요. 자, add나 delete는 삽입, 제거. 그 다음에 필터링은 여러분들 때로는 솔트를 한다든지, 솔트라는 건 정렬할 때 쓰는 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남자만 보거나 여성만 보거나 이런 식으로 변수에서 어떠한
특정 어떤 순차나 특정 특성만을 보고 싶을 때 필터라는 걸 많이 이제 씁니다. 자, 이런 용어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또 시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데이터의 속성하고 유형, 타입을 아시는 거예요. 자, 속성하고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도 마찬가지로 분석 검정 방법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어떤 플롯들이 Y 변수가 어떤 거냐, 명목형이냐, 연속형이냐. 그 다음에요. 자, 이 변수들이 하나냐, 일별량이냐, 우리가 유니베어레블이라고 하죠. 일별량이냐, 아니면 2개 이상이냐, 이별량이냐, 아니면 3개 이상의 다별량이냐에 따라서 또 이별량인 경우도 범주형하고 범주형만 모여있는 경우냐, 아니면 연속형하고 연속형만 구성된 거냐, 아니면 연속형과 범주형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플롯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그래프도 차이가 있죠. 어떤 걸 해야 될지가.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려면 자,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척도는 여러분들 명명척도라고 하면 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명목척도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명목이라는 뜻은 캐테고리컬이라는데 캐테고리컬이라는 뜻 자체가 카테고리, 즉 우리가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척도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목적이 구분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구분을 한 목적인데 순서가 있는 겁니다. 차이를 두자면, 자, 예를 들면,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도시를 제가 구분을 하는데, 자, 서울이 있고요. 부산이 있고요. 김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은 김해를 1로 코딩하고 부산을 2로 코딩하고 서울을 3으로 코딩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때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자, 왜냐하면 컴퓨터는 김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우리가 어브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문자 자체를 컴퓨터 이해를 못해요. 구분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을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명명변수, 소위 이제 명목형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구분인 거예요. 단순한 구분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부산이 김해보다 2배 인구가 더 많아서 부산을 2라고 하고 김해를 1로 하고, 예, 서울은 김해보다 3배 인구가 많아서 3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제가 코딩을 대구를 4라고 했으면, 자, 이 대구는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아서 4라고 한 건 아니죠. 이건 지금 정말 그냥 명목형으로 구분한 거잖아요. 그쵸? 어떠한 벽실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명목형이라고 그러고요. 자, 순서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처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인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올디널이라고 표현하죠. 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정해 봅시다. 자, 최종 학력을 우리가 코딩하는데, 자, 우리가 초등학교는 1로 코딩하고 중학교는 2로 코딩하고 고등학교는 3으로 코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는 최종 학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거죠. 자, 중학교를 입학하려면 반드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거쳐가는 거죠. 다음에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거쳐간 사람들이 가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바로 고등학교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처럼 이때 이 코딩된 번호는 1, 2, 3은 순서가 있습니다. 많든 적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는 지명에 대해서 붙여진 이 코딩은 순서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자, 명목형과 서열 척도의 구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 척도는 그야말로 단순한 수치를 얘기해요. 자, 수치인데 이것도 역시 이 양의 많고 적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수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산술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그런 척도를 연속 척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케이스 수를 우리는 n이라고 이제 넘버라고 표현하고요. 결측치는 missing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또 지워드릴게요. 자, missing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들 R 프로그램에서 그냥 미싱 밸류로 표현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널 값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NaN, 뭐 not a number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널 값보다는 missing value, missing 값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평균, 중앙, 최소, 최대값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용어들 중에서 결국은 자, 이것을 우리가 시각화 전에 어떤 검정법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검정법이랑 시각화랑 전혀 별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연속된 과정이죠. 자, 그래서 T검정,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범주형 데이터 분석, 요인 분석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아시고 나서 사실은 시각화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모르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하나씩 배워가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모수 통계가 있고 비모수 통계가 있습니다. 자,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는 결과적으로 자, 확률 추론에 있어서 분포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관련된 수업 때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쉽게 컨셉을 좀 잘 갖추는 그런 수업들을 좀 진행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자모비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잘 설치가 됐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불러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예제 파일 아무거나 불러올게요. 어디서 불러오시냐면 자, 여기 지금 네모칸 표시 보이시죠? 네모칸을 누르시면 자, 네모칸을 누르시면 옆에 new, open, 뭐 import, save as, export가 있는데요. 자, 뭐 new는 새롭게 완전 파일을 불러올 때, 빈 화면을 불러올 때 사용할 테고요. open은 어떤 파일을 열거나 할 때 쓸 겁니다. export는 불러오기 마찬가지, save는 단순히 현재 상태로 저장하기, 그 다음에 save as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그 다음에 export는 내보내기 등등의 이제 기능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빈 화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오픈 파일 하나 불러오죠. 오픈하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쭉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R 데이터 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R 데이터 셋을 한번 눌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민감하니까요. 프로그램들이 저처럼 이 더블 클릭을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자기도 모르게 더블 클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신중하게 하나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R 데이터 셋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네, R 데이터 셋에 들어왔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죠. 자, 뭐가 좋을까요? 자, 휴먼이라는 표현이 좋으시면 휴먼 23 커렐레이션 볼 때 쓰는 프로그램이나 보네요. 자, 이걸 불러왔습니다. 불러왔으면 딱 보시면 자, 이처럼 파일 불러오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픈해서 해당 걸 누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불러왔어요. 자, 불러오게 되면 자, 지금 이쪽은 우리가 엑셀처럼 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게 GUI 형태에서 효과적인 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하시게 되면 이것을 이제 2차원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파이썬 같은 경우는 2차원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판다스를 통해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1차원은 시리즈는 요 열이 하나 있고 행이 여러 개 있는 걸 얘기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2차원에 열도 여러 개고 행도 여러 개다. 요 우리가 흔히 익숙한 요 구조. 이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구조라고 합니다. 2차원의 구조. 여러분들이 이 구조가 제일 익숙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엑셀 시트에 익숙하기 때문에 요런 구조로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이거는 GUI 형태로서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파이썬만 해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셀 형태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은 한 화면에 지금 이렇게 변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100개가 넘으면 중간에 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시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름이 길어지면 여기 보면 자,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점점점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점점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그 열 자체가 이렇게 점점점으로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보기 편한 겁니다. 엑셀이랑 거의 유사하죠, 여러분들. 자, 불러오시면 자, 먼저 여러분들
셋업 설정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변수의 속성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변수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어떤 출력물보다는요, 보시면 자, 변수 여기 지금 문자열입니다. 누가 봐도.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의 변수죠. 즉 11개의 변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케이스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8개의 현재로서는 여기서는 8개의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는 8개. 자, 그 다음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컬럼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컬럼들, 요것들을 하나씩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피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속성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이라는 요 보이시죠? 셋업을 눌러주세요. 자, 셋업을 누르시면 자, 여기 지금 데이터 베어리어블 여러분들의 변수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원래 있던 변수는 지금 그러니까 키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든다면 자, 뭘 만들면 좋을까요? 뭐 젠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젠더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디스크립션에서는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간단한 특성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코드 중심의 프로그램인 경우는 디스크립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코드북이라고 해서 이 각각의 변수의 특성을 따로 이렇게 적혀 있는 엑셀 파일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건 밑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일은 1, 자, 남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female은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절 타입을 만든다면 미절 특정하는 타입, 이게 변수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노미얼은 우리가 명목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옆에 써드릴게요. 자, 옆에 제가 써드릴게요. 자, 노미얼은 뭐다? 이거 안 되네요. 네. 네, 안됨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냥 말로 할게요. 노미얼은 명목형이에요. 이게 아까 보셨던 단순히 구분을 위한 형태였죠. 자, 오디널은 뭐죠? 순서형이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최종 학력을 이렇게 1, 2, 3으로 코딩한다면 순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나이 같으면 뭐 청년, 중장년, 노년 이런 것도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ntinuous Variable은 연속형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숫자, 실수, 정수를 얘기합니다. 만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몸무게라든지. id는 여러분들 식별 변수라고 해요. 자, 식별이라는 뜻은 구분하기 위한 변수죠. 즉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변수, 자, 구분하기 위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중에 네, 전체적으로는 그러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측정, 그러니까 미저라는 뜻은 우리가 측정에 대한 유형을 얘기해요. 자, 측정이라는 거는 자, 변수에 대해서 구성한 아이템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만 나이를 숫자로 셌느냐, 만 나이를 범주형으로 구분했느냐, 뭐 10대, 20대, 30대로 구분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제가 이거는 그냥 뭐 노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뭐냐 하면 이 데이터 자체의 타입이에요. 자, 데이터 타입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지금 이런 건 다 숫자 형태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요거 이런 건 다 숫자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제일 앞에 있는 요 변수는 제가 지금 젠더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는데, 자, 요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하이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 이건 문자 형태죠. 그러면 요거는 텍스트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드는 게 낫겠네요. 자, new data variable로 할게요. 자, 원래 걸 지금 바꿨으니까 이거 원래 뭐였죠? 그냥 뭐 n오라고 바꿔놓을게요. 네, 바뀌어졌고 이걸 치면 여기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새로 하나 변수를 만들었어요. l이라는 거를 제가 new라고 한번 해볼게요. new라는 걸로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들 그냥 노미얼로 구분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네, 텍스트라고 해놓을게요. 미싱 밸류는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는데 미싱 밸류는 지금 현재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냥 제가 예를 들면 뭐 서울, 부산, 자,
서울. 네, 우리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오타를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안 그러면 결집값 찾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예, 이 굉장히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자, 서울, 부산, 김해. 자, 김해. 이거 가끔씩 이런 것도 맞춤법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해인데, 여의로 쓰신다든지, 예, 이런 분들은, 네,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김해. 자, 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코딩을, 자, 서울부터 부산, 김해 세 가지 수준으로 지금 레벨이 지금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걸 누르시면, 자, 변수가 지금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변수를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자, 얘는 305라는 번호, 인테거는 그냥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 형태로 돼 있고, 이거는 노미널이니까 여러분들, 예, 큰 의미가 없다. 예, 적어도 그 순서형은 아니다. 자, 레벨 하나 수준밖에 없죠. 수준이 하나다.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거는 측정되어 있는 기준이 몇 개냐? 하나자. 자, 센터도 보세요. 센터도 하나죠. 지금 보시면 0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노미널이고 이것도 뭐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분을 위한 단순히 코딩이다. 하지만 숫자 형태로 되어 있더라. 자, 얘는 텍스트. 이건 제가 텍스트라고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얘는 글자 형태다. 이거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 다음에 그 수준은 3개, 서울, 부산, 김해로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아무거나 하나 좀 집어 오시면 이거는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이고, 자,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레벨은? 예, 레벨이 없죠. 왜냐하면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은 하나하나가 다 산술이 되는 그런 값들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레벨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측정값이 생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키를 만약에 센티미터로 잰다면 2m까지 있다면 200개의 레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목형으로 본다면. 연속형이라면 그거는 그냥 하나하나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레벨이라는 수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측정 수준이. 그 값 자체가 대표하는 값이니까요. 자, 그렇게 속성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네, 우리가 셋업이라는, 자, 좀 더 올릴게요. 네. 요 셋업이라는 요걸 통해서 우리가 변수 속성을 지정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좀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할 때, 자, 지금 학습하실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 데이터 척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 척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명명 척도 또는 요거 다른 말로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명목형 척도라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 둘 다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명명 척도보다는 명목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성별이나 어떤 직업 정도 이런 것들을 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소위 이제 질적 변수의 척도다. 좀 쉽게 얘기하면, 자, 질적 변수는 구분을 위한 척도예요. 단순히 구분을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양으로 나타낸다라는 건 구분이 아니라 산수를 위해서, 자, 계산하기 위해서 통계치를 내기 위해서 양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구분을, 값을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 쓰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네, 세 가지는 여러분들 다 실은 크게 보면 명목형에 들어가요. 크게 보면, 명목형 말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지울 수 있네요. 자, 크게 보면 약간 질적 척도에도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열 척도라는 거는 대표적인 우리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척도 단위의 등간성, 등간성이라는 건 등은 같다라는 의미고요. 같은 간격은 아니지만 순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서열이 있는, 예, 서열이 순서죠. 자, 서열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일진, 이진할 때 그 일진, 그런 서열이 아니고요. 순서를 얘기합니다. 자, 학력이라든지, 학력은 여러분들 서열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등간성은 없죠. 보세요. 초등학교는 6년 과정이죠. 중학교 3년 과정이죠. 고등학교 3년 과정이죠. 대학교 4년 과정이죠. 예를 들면. 자, 근데 간격은 같지 않죠. 초등학교가 제일 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열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등수를 만약에 그냥 1등이든 3등으로 한다면 연속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쭉 다 나열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 등수를 등급별로 나눈다면 이것은 이제 서열척도, 명목형의 서열척도에 들어갑니다. 자, 등간척도라는 건 무엇이냐? 자, 등간은 같은 간격이라는 의미죠. 즉 연속선상에서 동일한 간격, 이것을 우리가 등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숫자를 부여하는 그런 척도입니다. 자, 단위 사이에 등간성이 존재합니다. 즉 간격이 같아야 돼요. 아까 서열척도에서는 간격이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가 가장 길었습니다만 간격 자체가, 하지만 서열은 있는 거죠. 순서는. 등간척도에서는 같아야 돼요. 간격이. 자,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등간성이 존재하는 거죠. 자, 등간성이 존재하고요. 심리,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리커드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등간척도라고 합니다. 간격이 같은 척도라고 합니다. 자, 등간척도도 뭐 반드시 질적이 아니라 양적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점수, 온도 이런 거는 양적인 데이터에서의 등간척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명명척도, 서열척도가 나누는 기준이 다르고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좀 지워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등간척도, 비율척도가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묶여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율척도라는 거는 우리가 등간척도랑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하는 절대 0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 제가 질적이 아니라 양적인 걸로 한번 그냥 두 가지를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등간척도에서 온도에서 0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죠. 온도에서 0은 그냥 얼음이 어는 걸 0이라고 하죠. 또는 얼음이 녹는 온도를 0점이라고 합니다. 자,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비율척도에서는 0은 아무것도 없는 절대 0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게, 길이, 연령, 임금 이런 게 비율척도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이번 달 월급이 0원이다 하면 0원은 아무것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명목척도, 서열척도는 질적척도에 들어가고 등간척도, 비율척도는 반드시 양적척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등간척도는 이런 그 리커드 방식이라면 약간 질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명문척도, 서열척도가 묶이고요. 등간척도, 비율척도가 서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습니다. 묶인다라는 게 서로가 비슷하게 반대 개념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 지워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모비로 들어오셔서요. 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변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하실 것 중에 하나는 컴퓨트 계산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변수의 계산이라는 항목이 위에 아이콘 계산기 모양 있죠. 뭔가 이렇게 두드리고 쉽게 생긴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게 뭐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변수를 만들 겁니다. 이미 지금 이 변수,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의 생성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new 2라고 해볼게요. 그냥 자, new인데, 자, 이거는 이 옆에 보면 함수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식에 여기 여러분들 포뮬러 옆에 요 함수식을 요 마크를 클릭하시면 쭉 이렇게 수학적인 거, 통계적인 거, 이런 계산들이 나와 있어요. 텍스트적인 거. 그 다음에 로지컬은 논리적인 거, if 뭐뭐이면 not, 뭐는 배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자, 아무거나 만들어 보시죠. 자, 아이고, 예를 들면 자, 1 더하기 뭐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요 항목이 여기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변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변화는 여러분들 옆에 컴퓨터 옆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변환할 변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새롭게 변수가 변환되면 새로운 변수가 여기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new2 괄호 2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고, 자, 원래 소스가 예를 들면 어떤 변수를 변환시켜 줄까요? 자, 예를 들면 센터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요 트랜스폼을 바꿔줍니다. 자,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새롭게 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네, 그렇게 바꿔줄 수 있고, 바꾸시고 나면 이렇게 누르시면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바꿔서 0으로 지금 다 바뀐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변수가 센터라는 변수가 원래 0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예를 들면 다 1을 한 번씩 합쳐보면, 자, 지금 소스에다가 1을 다 합쳤으니까, 자, 지금 요거는 얘가 1이 됐고 얘는 또 2가 됐네요. 서로가 1, 1 합쳐졌으니까요. 센터 0에서 1이 합쳐져서 요 변수가 생겼고, 방금 또 여기서 1이 합쳐져서 여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능이 어디 있느냐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격적으로 나중에 전철에 이런 것들은 제가 자모비를 통해서 또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삽입하고 제거가 있는데, 삽입 제거는 지금 그 트랜스폼, 그러니까 변환 바로, 변수 변환 바로 옆에 보시면 추가하고 제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추가 버튼에서는 인서트. 자, 여기 열을 넣을 거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컬럼, 즉 피저, 그 변수를 넣을 거냐, 아니면 다른 변수를 합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항목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요. 딜리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열을 지우고 싶으시면 그냥 OK 누르시면 지워지죠. 예, 해당 열에 지우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필터링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필터링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위에 필터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자,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시면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지우시려면 X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필터는 자, 특정 값에 우리가 필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명령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을 포함해 주고, 또는 뭐 2를 더해 달라고 할 때는 AND 대신에 5어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명령어 함수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필터에 있고요. 자, 요건 또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자, 옆으로 제가 좀 쭉 늘려봐야 될 텐데요. 잠시만요. 자, 아이콘은 쭉 보시면 여기 아이콘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시면, 자, 여기 화면 배율이라든지 이거 축소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자,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과값 표시, 자, 이런 포맷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레퍼런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플롯, 뭐 우리가 나중에 시각화할 그림에 대해서도 여기 그림 형태라든지 뭐 그림 색깔이라든지 팔레트도 정할 수 있고요. 자, 미싱 밸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여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버튼은 제일 마지막 여기 아이콘 버튼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술 통계 탭만 좀 알려드릴게요. 저기 애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 탭을 누르시면 기술 통계가 쭉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디스크립티브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어딨냐면 여기 익스플레이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요. 여기 디스크립티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으로 좀 늘려드릴게요. 쭉 누르시면, 자, 여기 지금 새로운 리설트가 하나 뜨게 되죠. 자, 그러시면, 자,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기술 통계를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기술 통계는, 자, 명목형이 아니라 연속형 변수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명목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 연속형 변수고요. 자가 아니라 지금 요렇게, 이 파이 차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명목형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프리퀀시 테이블은 뭐냐면 빈도 분석이에요. 빈도 분석 테이블은 보시다시피, 자, 이거 명목형 변수랑 여기 순서형이 없는데요. 저 이렇게 안테나 표시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목형 변수가 아니라 연속형 변수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 두 개를 한번 볼까요? 하나만 볼까요? 그래서 베리어블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시면 자, 옆에 디스크라이브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네, 그 기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8개 행이었고요. 맞죠? 8개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요건가요? 로우니까 요거겠죠? 자, 요 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작은 값은 0.618이었고요. 요 값이 아닌가 보네요. 잠시만요. 네, 로워.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어떤 변수라고 보면 618의 가장 작은 변수고 미디언 0.619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랑 미니멈 맥시멈까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레퍼런스는 이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레퍼런스니까 이걸 삭제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보셨던 그 아이콘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끝에 누르는 거, 이걸 들어가셔서 자, 레퍼런스를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 비저블에서 히든, 숨긴다라는 거 요걸 누르시면 네, 요 레퍼런스가 없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히든을 누르시면 없어졌죠. 요거를 비주얼로 하면 비지블로 하면 이 레퍼런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보고서를 쓸 때 나중에 학술 논문 같은 걸 쓰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의 출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 요거를 레퍼런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우리가 추리 통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다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컨셉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리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수 통계, 비모수 통계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가 기술 통계 앞서 보셨던 거는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는 기술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즉 대표값, 요약값들을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추리 통계라고 하면 검정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검정이라는 것은 컨셉만 말씀을 드리자면 확률과 통계라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요. 지금 값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값으로 해석하고 싶을 때 우리는 검정, 소위 이제 추리 통계라는 걸 쓰시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수 검정 그 전수 조사라고 해서 자, 전수 조사가 있고요. 표본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 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자,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인구주택 총조사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을 보는 거라서 자, 내가 주택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추측해서 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파악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 모든 집단을 다 조사를 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서베이 조사들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하는 것이 자, 비용적으로도 손해죠. 비용도 없고요. 시간도 손해예요. 5천만 명을 다 조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특성이 변화하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제가 흡연율을 조사하는데 5천만 명을 다 조사한다면 자, 그 조사하는 시점이 1년이 걸린다면 1년 동안에 갑자기 흡연을 또 안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또는 뭐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샘플이라고 해서 일부분을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일부분만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제가 만약에 전체 집단 소위 전수에서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일부분에 이제 수치의 요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사된 일부분의 값을 가지고요. 이때 도출된 특성을 가지고 다시 전체 집단으로 우리가 이걸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냥 자, 전체 집단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흡연을 많이 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해봤더니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흡연자에서 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10,000명 했더니 10,000명의 결과는 이랬어가 아니라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흡연을 하면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잖아요.
자, 모든 사람들은 흡연을 하면 암의 위험 높아진다고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자, 이 표본의 결과를 모집단, 전체 집단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은 거죠. 이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바로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추리 통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T검정이라든지, 자, 이것을 우리가, 자, 연속형 변수고요. 자, Y 변수라는 건 결과 변수죠. 결과 변수가 연속형이어야 되고, 예, 두 집단을 비교할 때, 평균을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은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자, 3개 이상 집단.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할 때 분산이라는 표현보다 3개 이상 집단의 평균 비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평균이라는 것은 분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회귀 분석은 결국은 2개 이상의 집단의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소위 이제 association,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자, A가 증가할 때 B도 증가하냐. 자, 예를 들면 흡연 개수가 많아지면, 예, 암의 위험도 높아지냐. 이와 같은 관련을 보겠다라고 할 때 회귀 분석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요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쨌든 추리 통계에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다시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개념 잡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입니다. 자, 우리가 추리 통계라고 하면 크게 보면 모수 통계가 있는 거고요. 비모수 통계가 또 있는 거예요. 자, 모수 통계는 뭐냐? 자, 이것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거예요. 또는 등분산성도 같이 가정을 합니다. 자, 등분산성은 분산이 같다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는 네, 요런 모양을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두 변수, X 변수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여기 설명 변수라고 합니다. 또는 뭐 독립 변수라고 하기도 하죠. 자, 예를 들면 A 약을 복용한 사람하고 B 약을 복용한 사람하고 약을 다 복용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떤 병의 완치율을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A약의 완치율이 높다면 A약이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 추리 통계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A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평균이 이 분포가 다른 거예요. A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자, 이런 분포입니다. B약은 이렇다고 쳐요. 자, 무슨 말이냐면 A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복용을 거의 안 한 사람들이 다수고, 자, 양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분포가. 반대로 B약은 거의 대다수가, 예, 복용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과량 복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똑같이 분포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 약을 사용한 사람들의 분포가 서로 다르다면,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A약은. 예를 들면, B약은 되게 많이 이제 이 약을 사용한 사람들만 지금 모집해놨고, A약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만 지금 모아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해서 완치를 본다라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분산이 같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분포가. 또는 연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A약은 20대가 다 몰려있고 B약은 60대 이상이 다 먹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연령이라는 측면에서 분포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분포도 같아야 되고 분산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모수 통계, 즉 쉽게 얘기하면 분포와 분산을 같다고 가정하고 정규 분포와 등분산성을 가정하고 우리가 돌리는 건 모수 통계라고 합니다. 비모수 통계는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예요. 질적 변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비모수 통계에서는 순서를 정하거나, 예, 순위를 정하면 돼요. 자, 순서를 정할 때는 예를 들면, 자,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 자, 예를 들면 A를 먹은 사람이 35세고 나이를 가요. B 약을 먹은 사람이 32세예요. 자, 순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만 매칭을 한다면 20살이 두 번째 먹었고요. 이 사람은 25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수통계에서는 이 분포가 같으니까 이거를 평균을 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22살이고 25세였으면 B약을 먹은 사람들의 나이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비모수통계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다 제외하고 순위로 하거나 부호로 합니다. 예를 들면 35세가 더 많으니까 이런 부호를 쓸 수 있죠. 이렇게 부호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호들의 합을 보는 거예요. 또는 얘가 만약에 A가 많았으면 1, B가 많았으면 뭐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요 값들을 합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비모수 통계 때 컨셉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수 통계는 정규 분포와 등보 순상을 가정하고요. 비모수 통계는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오늘 얻어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는 우리가 모수 통계가 되어 있고요. 자, 뭐 교차 분석이라든지 교차 분석이 그냥 질적 분석이니까요. 뭐 러지스틱 회귀 분석, 그다음 비모수 통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윌콕슨의 뭐 순위학 검정, 뭐 만 휘트니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모수 통계의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학습하셨던 내용 자모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아이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계적인 개념들을 잊지 마시고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